네, 안녕하세요. 프란시스입니다. 오늘은 강의 대신에 영어 영역별로 공부하는 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그러니까 효율적인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막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어떤 분들한테 듣고 그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영국에서 있었고 또 랭귀지 코스도 밟아봤고 또 대학에서 과제물로 에세이를 쓴다던가 뭐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공부를 그냥 막연하게 뭐 인강을 보고 문법책을 보고 독해책을 보고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 좀 있긴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생각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역별로 할 텐데요. 오늘 먼저 할 부분은 이 문법 파트예요. 그래머. 왜 그래머를 했냐면요. 아무래도 지금 아마 영어 기초를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뭐 거의 절반 이상은 아무래도 초중학교 학생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당장 뭐 기말고사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또 뭐 토익도 많이 보죠. 예, 취업할 때도 그렇고 뭐 대학교 편입할 때라던가 토익 시험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토익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문법이 정리가 안 되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래머 문법을 오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합리적이다, 효율성이 있다,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이러면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하려면 뭐 인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인강을 못 보는 환경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좀 보기도 좀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까 좀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영어 문법 책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쭉. 예. 빠르게 더 어떻게 보면은 인강으로 영어 기초를 다 완성했다면 좋은 영문법 책, 기초문법 책으로 빠르게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한번 봐주는 게 더 빨리 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강을 보더라도 기초 영문법 도서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초용법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초용문법이 그러면 어떤 책을 사야 되냐 혼돈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마치는 중3 수준의 도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고교 영문법 해서 또 책을 보긴 하는데 먼저 기초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고교 영문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중에 판매하는 책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중1, 중2, 중3에서 세 권으로 많이 되어 있죠. 뭐 때로는 가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세 권인 것 같아요. 뭐 상중하 아니면 뭐 기초, 뭐 기본, 뭐 완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던가 그 책을 여러분들 구매하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어학 전문 뭐 출판사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니까 크게 뭐 어떤 책이 월등하게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 도서는 오히려 영국에서 만든 책들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교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기도 눈에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책으로 한 세 권 정도로 되어 있는 중앙 영문법 그게 바로 기초 영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기초영문법이 거의 뭐 한 5, 60, 나머지 4, 50이 고교 영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초영문법,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이 세 권으로 된 이런 도서를 완성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서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법의 거의 90%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시중에 판매하는 세 권으로 된 중앙영문법 책을 구매를 하고요. 세 권으로 되는데 뭐 레벨 1, 2, 3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런 도서라면 일단 레벨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레벨 1을 끝내면 바로 레벨 2로 넘어가지 마세요. 뭐 내용도 다 봤고 문제도 다 풀었고 그리고 바로 레벨 2로 넘어가지 말고요. 다시 배웠던 내가 레벨 1 기초 그러니까 1, 2, 3이다 그러면 1권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2회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번 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진짜 천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문법책 가능하면 2회독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2회독 하는 것이 좋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 2, 3권 레벨이 있다 그러면 1권 한번 읽었으면 다시 한 번 더 읽어서 2회독을 완성해주고 그 다음에 레벨 2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요. 문법을 공부할 때 형태나 역할, 용법들이 많아요. 뭐 투부정사 용법 많죠? 뭐가 있죠? 명사적 용법, 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또 뭐 역할들 있잖아요. 명사하는 역할, 주목보 역할, 그렇죠? 분사가 하는 역할, 뭐 형용사, 보 이런 역할들. 그 다음에 형태 어떻게 생겼죠? 분사, 현재 분사 동사에다 ing 해주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 보통 ed를 해주죠.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돼요. 보고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독해를 하고 어떻게 뭘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필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다 끝냈어요. 중앙영문법에서 3권짜리로 되어 있는 1권, 2권, 3권 그것도 2회독씩 다 해서 이해도 됐고 두 번째 풀 때 틀린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이제 다 이해가 가고 다 맞았어요. 참 잘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정확하게 내가 이게 됐나 알아보려면요. 반의 친구들이나 뭐 대학생분들이라면 뭐 토익을 보더라도 뭐 친구들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한테 도와주시거나 자발적으로 아니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면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진짜 그 친구를 문법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그 친구가 이해가 된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초영문법 진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아무런 책도 안 보고 막 선생님처럼 막 책도 안 보면서 그냥 막 얘기할 수는 없겠죠. 선생님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문법책을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친구를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다 끝났어. 그럼 할 거 없어. 이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언어는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뭐 세 달, 1년 안 하면 안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야금야금씩 다 내 머리에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독해책이 있을 거예요. 다. 뭐 중고등학생이면 교과서 있죠. 고등학생이면은 뭐 EBS 우리 교재 많잖아요. 뭐 수능 특강, 그쵸?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뭐 수능 완성 이런 도서들 그 외에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독해책들이 있는데 심지어 뭐 온라인 통해서 뭐 BBC나 CNN 어플리케이션을 그 스마트폰에 깔면 그것도 독해가 되는 거죠. 기사를 보면.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독해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배운 문법 내용을 계속해서 독해를 하면서 활용하게 되겠죠. 문법을 알아야지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급 리딩 그런 어떤 텍스트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문법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면서 그
그 독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문법 내용을 계속 더 머리에 깊숙이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런 공부 습관을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문장을 볼 때 영어 문장에 독해할 때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나요? 없죠. 주어는 다 있어요. 1형식부터 5형식. 목적어도 굉장히 많죠. 3, 4, 5형식. 보어도 2형식, 4형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주어 역할보다 주어를 이해하고 이게 말이 잘못됐네요. 역할이라는 표현을 제가 뺐어야 되는데 실수로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어를 이해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많죠. 뭐 대명사도 있어요. 주격 대명사, 명사, 동명사. 주로 명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이 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또 뭐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명사구, 명사절, 뭐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주어의 깊숙한 이해, 목적어의 이해, 보어의 이해. 그러니까 주어도 짧은 주어가 있고요. 긴 주어가 있어요.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목적어, 긴 목적어. 심지어 뭐 수능 지문이나 수능 관련 이제 독해책들 보면 막 주어 길이가 막 한 줄 반, 두 줄 되는 것도 있죠. 가끔 가다가. 굉장히 난처하죠. 독해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문법이 완성이 안 되면 이런 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독해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러한 세 개 우리 문장을 이루는 핵심 구성 요소의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어에 대한 깊숙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문법을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독해를 할 때 바로 눈에 들어온다. 이거 주어네. 여기까지가 주어네. 이거 타동사구나. 이거 목적어고 목적어 여기까지고 보어구나. 이런 게 한눈에 빠르게 들어온다면 기초문법이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위에서 이런 6가지를 언급한 것을 모두 완성했다면 그때 이제 고등학교 영문법 도서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한 권도 있고 보통 한 두 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책을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초 영문법만 정리해도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 시간에 새로운 기초 영문법보다 더 넓은 영역의 새로운 영문법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만 수업 시간에 따로 배우는 게 낫지. 뭐 원하시는 분들은 고등 영문법 책을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정도만 기초문법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래서 그런데 뭐 공부해도 뭐 나쁘진 않아요. 공부하는 게 뭐 나쁠 수가 없겠죠. 내가 더 많은 거 알고 새로운 거 알기 때문에 이제 실력이 되고 자신감이 있고 책을 봤는데 하나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럼 공부해도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영문법 도서도 위 6단계 1번부터 6번까지 이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회독 완성 전까지는 무조건 최소의 주 2회에 한 1회당 30분 학습이 필수다. 언어는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일요일날 몰아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서 문법 공부 6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한 20분씩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매일매일 20분이라고 해봤자 일주일이면 2시간 20분밖에 안 되죠. 일요일날 6시간 공부 몰아서 하는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 날 정해서 영어 공부하는 것도 뭐 그거 나쁘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 왜 문법이 중요하냐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중3들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초영문법, 중앙영문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완성이 안 됐다. 예, 그러면요. 내가 단어를 거의 다 알아요. 막 단어장을 뭐 1만 5천 단어, 뭐 2만 단어, 뭐 그런 단어장을 막 두꺼운 거를 막 내가 그냥 한 3년 동안 달달 외웠어요, 다. 그래도 문법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1 교과서, 또 모의고사, 교과서 지문 거의 독해가 불가능해져요. 예, 단어만 알아서 독해를 하는 수준의 그런 쉬운 독해 지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문법이 완성이 돼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독해 지문을 독해를 해볼 수 있는 능력, 그 정도 실력이 되지. 기초문법이 완성이 안 되고 고등학교 올라갔다. 비록 내가 그 단원의 단어를 그냥 모든 단어를 다 외웠어요. 모르는 거 완벽하게. 그래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모의고사 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주 안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문법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휘, 단어, vocabulary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독해라던가 reading, 그 다음에 speaking, listening, 그 다음에 writing이 있죠. 이런 것들 차례대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아무렇게나 막 공부하는 거, 공부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고 방법도 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는 효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오늘 얘기해주는 이 공부 방법론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런 방법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도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큰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결국 사회에 우리가 나가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은 문법하고 단어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예, 우리가 회사 가서 문법 시험 보고 단어 시험 봐가지고 우리가 승진하고 뭐 급여가 올라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뭐죠? 말하기하고 쓰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느 한 영어의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한 영역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단어, 문법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면서 말하기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는 상대방한테 내 의견을 표현할 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영어 표현들을 천천히 조금씩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이 된다면 쓰기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어느 정도 표현들이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들을 내가 제법 구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라이팅을 같이 병행해서 네 가지 영역 다 진행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무렇게나 막 공부하면은 결국에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어느 3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도 10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면 똑같은 3시간을 공부해도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결과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언어는 반복이에요. 매일매일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처음에는 짧게 하세요. 길게 하면 포부가 커서 나는 매일 막 2시간, 3시간씩 영어 공부할 거야. 벽에다, 종이에다 크게 써서 붙여놓고. 근데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지켜지는 걸 내가 알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좌절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의지가 약해. 포기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가능한, 처음부터 시작을 어떻게 한다? 단어 같은 경우는 딱 써놓는 거죠. 하루 매일 10분. 스마트폰 알람 울리게 해서 7시에 딱 울린다, 저녁마다. 그럼 7시부터 7시 10분까지 무조건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시 1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문법만 공부하고 20분 정도만 이렇게 처음에 짧은 시간을 목표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 성공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영역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